자, 이번 강의 주제는 이 디스와 수퍼입니다. 이 디스와 수퍼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와 수퍼, 이 코드로 먼저 분석해보고 세부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주어진 코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 바로 이 스탠드 A, 부모 A를 상속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객체 지향 언어에서 UML 다이어그램으로 이 상속 관계는 오른쪽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뭐 시험에서도 종종 거론되고 나중에 이 소공 파트 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 UML에서 이 상속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부모 클래스하고 자식 클래스 관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되 이 삼각형이 어디로 이 부모 클래스 A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 A하고 자식 클래스 B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 코드에서 실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아래쪽에 먼저 메인 메소드에서 객체 BB는 UB, 바로 B의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해서 아래쪽에 B.GOO2 하면은 B의 객체니까 클래스 B에 있는 무엇이 GOO2가 호출되겠죠, 메소드. 그래서 이 하살표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여기 GOO2 이게 호출되었는데, 그런데 이 GOE 메소드 안에서 여기 this하고 뭐가 있죠? .go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this가 무슨 뜻이냐? 자신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클래스 안에 있는 무엇을 GO1을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살표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고 그러면 GO1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수퍼가 있는 것이죠. 그럼 수퍼는 무엇을 지칭하느냐? 부모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B 클래스 부모는 A 클래스죠. A 클래스에 있는 FO2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 A에 있는 FO2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his.FO1이니까 이거는 자신 클래스에 있는 FO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력. 역시 출력에도 thi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this는 자신에 있는 속성 이 s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서 이 pass25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까지 this하고 super 사용 이 하살표 따라가는 걸 잘 따라가면 이 this가 뭐고 super가 뭔지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this는 자신의 객체를 참조한다. 수퍼는 부모 객체를 참조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밑에 사용법이 있는데 이 사용법은 앞으로 제가 여러 코드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읽어봅니다. 자, 여기까지 this하고 수퍼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의 용도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한번 설명하였지만 복수 삼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자, 코드 분석하면은 먼저 클래스 데이터 있고, 그리고 속성 int, year, month, day가 있고, 그리고 생성자 public 데이터. 여기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생성자의 매개 변수도 역시 int, year, int, month, int, day 이 속성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이 같다, 일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계속 분석합니다. 아래쪽에 데이터 D, 바로 프로그램 시작은 객체 D가 생성되면서 new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호출된다라고 하였죠. 무엇이 생성자. 자, 이 생성자가 자동 호출되면서 2050, 12, 27이 어디로 이 생성자 데이터의 이어 month, day에 각각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아래쪽 코드에서 this.year, this.month, this.day 이 부분이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클래스의 속성 이름하고 생성자에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 코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속성 이름하고 이 매개 변수 이름이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성할까요? 이거는 문서화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같이 하면 코드 분석이 쉬워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같이 했을 때 아래쪽 이런 값을 대입할 때 this를 붙이지 않고 그냥 year는 year, month는 month, day는 day 하면 이거는 무엇을 지칭할 걸까요?
이 이어가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매개 변수라는 보장이 없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속성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이 달랐을 때는 this는 필요 없지만 일치할 때는 this를 붙였을 때 이어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이 속성의 이어가 되고 this를 안 붙였을 때 이어는 뭐가 되느냐? 매개 변수 이어가 되는 것이 this의 용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으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은 아래쪽에 그 프린터 출력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그냥 이 출력문은 단순하게 어떤 변수 적어서 그 값만 출력하는데 어떤 C의 프린트 포맷처럼 어떤 형식을 갖출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형식, 그러니까 D.2어 이거는 바로 그 2020년 여기서 2050이죠. 2050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다운편에 있는 년이 어떻게 될까요? 년이 2050 옆에 년 이렇게 출력된 것이죠. 그리고 D.month는 날짜 12 이게 여기 출력되고 다운편에 들은 월은 어디에 출력되었을까요? 12 옆에 이렇게 출력되고 그 다음에 D.day가 27이니까 여기 27이 출력되고 마지막에 1이 어떻게 될까요? 출력된 그런 편집된 포맷 형식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더하기로 바로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디스 용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퍼를 이용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입니다. 이 내용은 자바 관련 시험에서 매우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코드 분석합니다. 이 주어진 코드는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가 부모 자식 상속 관계에 있습니다. 자, 코드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다룬 이 this하고 supe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이 사용법입니다. 먼저 this와 super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하고 이 메서드하고 속성을 호출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this하고 super를 하고 괄호 안에 인수가 있으면 인수를 적고 인수가 없으면 적지 않습니다. 인수가 없는 거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메서드하고 속성을 호출할 때는 무엇을 반드시 this super 바로 괄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점을 붙이는 것이죠. 앞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분석합니다. 먼저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상속 관계이고 실행은 아래쪽 테스트에서 객체 생성이죠. BB 클래스 B의 객체 B를 생성하였습니다. new라는 명령으로. 자, 다시 실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생성자 B가 자동 호출되는 거죠. 바로 이 B 괄호 열고 인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클래스 B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될 것입니다. 해서 화살표 따라갑니다. 해서 클래스 B의 기본 생성자 B 실행 제어가 이렇게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 슈퍼입니다. 바로 이 슈퍼가 뭘까요? 자, 이 슈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오른쪽 하단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의 예를 들어봅니다. 홍길동이 자식이 아버지 부를 때 길동아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면 난리 나죠.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해야 되지.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해서 길동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자바에서 적용된 원리입니다. 자, 다시 좌측으로 가면 생성자 B 옆에 이 슈퍼는 B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A죠. 그래서 이 A 기본 생성자 이걸 지칭합니다. 인수가 없죠. 슈퍼에도 인수가 없으니까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 설명 이 부분을 자세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이름 A 갈로 열로가 아님 제가 왜 이렇게 적었느냐?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슈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C++에서는 어떻게 한다? 슈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름 A 갈로 열고 이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정리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this와 super가 있는 건 잘 알았고, 그런데 C++에는 this는 있는데 무슨 super는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수퍼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아버지 이름 길동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수퍼라고 하면 되는데, C++ 디스는 있는데 무엇은 없다? 수퍼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 프로그램으로 이 원리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퍼 없는데 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동아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C++에서는 수퍼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무엇을 B의 아버지가 A면 A 갈로 열고 한다. 정리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의 생성자에서 수퍼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실행 저어가 어디로 갈까요? 따라갑니다. 자, A의 기본 생성자로 실행 저어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에 의해서 무엇이 대문자 A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 제어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수퍼 호출하고 실행이 끝났으니까 B의 생성자의 프린트 문이 실행되겠죠. 해서 무엇이 출력된다? 바로 문자, 대문자 B가 출력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 B, 여기서는 A와 B의 상속관계를 예를 들었는데 시험에서는 상속관계를 A, B, C, D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놓고 마지막 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부터 밑으로 실행되겠죠. 그걸 이제 말로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상속관계에서 마지막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뭐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바로 이런 수프에 의해서 제어 이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설명해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 이 설명 잘 읽어보고 마지막 이 두 줄을 잘 봅니다. 첫 번째, 수퍼는 자식 생성자에서 지금 기술하였습니다. 기술하되 가장 먼저 기술 호출되어야 합니다. 뒤에 기술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내용도 자바 관련 시험에 상당히 출제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B의 기본 생성자에 이 수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B 생성자에서 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왜 가장 먼저 기술되어야 하느냐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어가 부모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뭘까요?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퍼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이 수퍼 이 내용 설명하면서 이 수퍼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은 이 수퍼가 생략된 걸 모르고 틀려서 오는 사람을 들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출제될 때 출제자는 지금 우리가 설명 코드에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이 수퍼를 기술할까요? 대부분 시험 출제에서는 이걸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 생성자 부모 부르는 것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하지 않고 출제하겠죠.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급하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빠뜨리고 문제를 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서 제가 또 강조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기본 생성자 부모 수퍼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장에 가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놓고 나 실수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앞에서 바로 설명한 인수가 없는 수퍼는 생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코드 분석하면은 먼저 그림 UML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 A의 자식 클래스 B이고 클래스 B의 자식 클래스 C 상속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원식 코드 분석할 때 이런 UML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분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자식이 C입니다. 해서 아래쪽 메인 메소드 찾아가면 C의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였습니다. 이 객체가 U라는 연산자에서 생성되었고, 그리고 U 다음에 자동 호출되는 C의 기본 생성자가 있으니까 제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에 하살표 따라갑니다. C의 기본 생성자가 제어 흐름 여기까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퍼가 있으니까 바로 분모의 기본 생성자, 분모 B의 기본 생성자가 실행되겠죠. 그리고 역시 수퍼가 있으니까 B의 분모 A의 기본 생성자로 제어 흐름은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문에 의해서 A가 출력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나서 B의 출력문 프린트문이 출력되므로 대문자 B가 출력되고, 이어서 C의 기본 생성자 출력문 실행해서 대문자 C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해서 주어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바로 A, B, C 순으로 출력되는 내용.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이 형태의 프로그램 구조는 지금까지 자바 관련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 이 코드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단지 오른쪽은 수퍼, 인수가 없는 수퍼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되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바로 이 부분에 무엇이 수퍼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 좌측 형태의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볼 일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수퍼가 생략된 이 오른쪽 형태의 코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자바 코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수프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수했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